네, 지금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는 채용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총 3부로 이루어 진행됩니다. 1, 2부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채용정보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3부에서는 입사 선배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줄여서 AT는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표 공기업입니다. 국내 농어민의 소득 증대, 농수산식품 유통 혁신, 그리고 K푸드의 글로벌 진출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T는 이제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고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개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채용 설명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국 농수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열어갈 동료를 찾는 자리며 그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채용 정보는 물론이고요. AT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까지 깊이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AT의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 다들 궁금하시죠?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잠시 자리 이동을 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알찬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채용 공고를 읽어드리는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길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즉 AT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지원 과정에 도움되는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기관 소개, 주요 사업, 조직 구성, 핵심 가치와 인재상, 채용 정보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드린 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실 채용 정보와 Q&A를 끝으로 발표가 마무리되겠는데요. 즉 회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해 주요 사업을 알아보고 조직과 가치, 인재상을 각각 살펴보며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본 뒤에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준비 방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실 채용 정보 부분은 넉넉히 시간 두고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여기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사의 역사와 주요 사업 내용을 담은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공사가 어떤 배경에서 설립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공사를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큰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먹거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대한민국 농어업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습니다. 1967년 농어촌 개발공사로 시작해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AT의 도전. 대한민국 농어업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AT가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AT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곡물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콩, 밀 등 부족한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축기지 스마트화,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수급 정보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농산물 수급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AT는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최첨단 시설로 산지 유통 주체의 경쟁력을 키우며 공공급식 식재료 플랫폼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소비 활성화, 맞춤형 푸드 플랜 지원으로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을 이루며 교육을 통한 농수산식품 전문 인력 양성과 생활 속 화훼문화 확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대한민국 유통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AT는 수출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갑니다. 새로운 스타 품목 발굴과 기능성 식품 수출 지원을 비롯하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해외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K푸드가 세계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 시장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AT는 농어업과 식품 외식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산 농수산물의 사용을 확대하고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키워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여나갑니다. 중소식품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분야 청년 인재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식품의 잠재력이 더 큰 미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식품 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걸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매일 새롭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AT의 혁신은 풍요로운 농어업, 농어촌,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역사는 67년 12월 농어촌 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농어촌 빈곤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농산물 등의 저장, 처리 및 가공업을 개발하고 육성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공사의 주요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 개개인의 힘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농수산물의 저장과 처리 그리고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 건설 및 운영 등이 주요 사업이었는데요. 78년 고추 파동을 계기로 농산물 수급 불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사에서는 가격 안정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을 전담할 전문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부 기능을 확대하고 개편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후 글로벌 시장 개방과 함께 사업 범위를 농수산물,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그리고 신규 해외 시장 개척으로까지 확대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즉 AT로 발전해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공사는 단순히 농산물의 저장과 가공에 그치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격 안정, 더 나아가서 세계 시장 개척까지 끊임없이 영역을 넓혀온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사하시게 되면 이처럼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온 기관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 공사는 공사법 제1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진 그리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급 안정, 수출 진흥, 식품 산업 육성 그리고 유통 개선 사업입니다. 홍보 영상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공사의 주요 사업을 보셨기 때문에 이 중에서 2가지 사업만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안정 사업입니다. 이전에 공사의 역사 설명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던 고추 파동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고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크게 줄었었는데요. 일상 식재료이자 조미료인 고추는 그때도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은 국민들의 식생활의 필수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가격이 폭등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반대로 가격이 폭락해서도 안 됩니다. 농민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다음의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사에서는 해외 농산물을 수입해오기도 하고요.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농산물을 미리 수매하고 비축해서 폭등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 안정 사업을 수급 안정 사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안정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출 진흥 사업입니다. 수출 진흥 사업의 핵심은 국내의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식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안정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함에 있는데요. 첫째로 신선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품종 육성을 지원하고 현지 수요에 따른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수출 전략 품목을 선발하고 육성하기도 합니다. 둘째,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공사는 미국, 유럽, 중국, 아세안, 중동 등 주요 거점 지역에 18개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 해외 지사를 중심으로 현지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회 개최, 판촉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K푸드 페어와 같은 대규모 홍보 행사를 들 수 있겠고요. 셋째로는 해외 인증과 통관, 물류 지원입니다. 해외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현지 정부가 요구하는 인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꽤나 까다로운 그런 현지 유통망에도 진입을 해야 합니다. 개별 기업들이 이런 부분까지 알아서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공사는 이러한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해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푸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 농수산식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K푸드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 인플루언서 마케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 식품을 친숙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 진흥 사업은 우리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농어민과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사의 주요 사업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회사든지 간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업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취업 준비가 시작된다는 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공사의 역사와 사업을 잘 기억해 두시면 추후 서류 작성이나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입니다. 회사를 이해하려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사는 크게 4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 인사, 총무, 재무 등 경영 지원을 하는 기획본부와 4개의 주요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본부로 나뉩니다. 이 조직 구조만 보셔도 이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저희 본사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11개의 주요 도시에는 국내 지역본부도 두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근무지는 본사가 될 겁니다.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그렇듯이 순환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연고지를 중심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입사 후에는 근무 지역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8개의 해외지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의 경우에는 순환근무 형태가 아닌 TO가 나면 지원을 받아서 면접을 거치는 등 내부 선발을 통해 파견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해외지사 파견은 많은 지원들이 도전하고 싶어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핵심 가치와 인재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핵심 가치는 베스트라고 해서 신뢰, 발전, 지속 가능, 그리고 상생입니다. 인재상은 전문인, 도전인, 소통인이고요. 핵심 가치와 인재상은 기업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실 때는 기업의 핵심 가치와 본인의 가치관이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경험과 역량으로 밀어봤을 때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 중 어디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와 그에 대한 이유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우리 기관의 인재상 중 어디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미리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 2025년 신입 및 경력직 채용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미 신입 및 경력직 채용 공고가 올라갔고요. 지원서 접수는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감 기한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채용 정보 먼저 들어보시고 공고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질의응답 통해서 답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공사는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합니다. NCS, 즉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준으로 직무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해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편견이 개입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응시자의 개인적인 인적사항들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재산 등이 있겠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만 기관별로 이런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혹시 헷갈린다 싶으시면 반드시 Q&A 게시판에 문의하고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하나 꼽아보자면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력사항을 언급하실 때 회사명 기재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특정 지역 이름이 회사명에 들어간다면 블라인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땡땡공사나 광주 땡땡공사와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특정 지역본부의 지역 이름도 블라인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만 잘 가리면 괜찮지만 방심하면 의도치 않게 인적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 규모입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인데요. 총 72명입니다. 경력직 10명에 신입만 62명입니다. 신입 중에서도 대졸공채 수준인 5급 신입은 54명, 고졸공채 수준인 6급 신입은 8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올해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직 4급의 경우 일부 분야, 즉 경매, 물류, 전산 분야는 특정 부서 의무근무 제한이 있습니다. 의무근무 기간은 5년이고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처라는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고요. 5년이 되기 전에는 타 부서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입 6급의 경우에도 권역별 의무근무 제한이 있습니다. 역시 의무근무 기간은 5년이며 최소 5년 동안은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지원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외에는 의무근무 제한이 없고요. 근무 예정지만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사는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지사 파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지원 자격에서 외국어 성적을 좀 높게 두고 있습니다. 신입 5급 기준으로 행정 일반, 행정 농업 분야는 토익 기준 850점 이상, 행정 유공, 행정 장애 분야는 토익 기준 600점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계, 전기, 전산 통계 분야는 토익 기준 700점 이상의 분야별 직무 자격증을 한 가지는 소지하고 있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는 전기기사, 전사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토익 기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공인어학 성적을 토익만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토익, 탭스, 토플, GTEF, HSK와 JPT까지 인정하고 있고요. 영어 분야의 경우 올해는 토익 스피킹과 OP까지 인정합니다. 각각의 시험별 환산 기준은 공고문과 함께 공개돼 있으니까요. 지원하실 때 본인이 가진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토익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인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해서 인정되고요.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어학 성적은 5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어학 성적은 사전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입 6급입니다. 신입 6급은 학력 제한이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내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 직무는 행정입니다. 다음은 경력 4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공사는 최근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사업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직 부문에서 이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처에 배치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경매, 물류, 전산 분야가 그렇습니다. 경력은 보통 실무 경력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직렬에 따라 자격증까지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력 범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통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반드시 지원하시기 전에 인정 대상인 경력이 어떤 분야인지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형 절차입니다. 공사의 정규직 채용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 3차 직무 능력 면접 전형, 4차 경영직 면접 전형입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서류 전형에서 외국어, 자격증, 직무교육, 입사지원서까지 평가했다면 이번 채용에서는 직무교육 부분이 전체적으로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 5급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까지 적부로 바뀌면서 지원 허들을 많이 낮췄습니다. 서류 전형 점수 반영 비율과 선발 배수를 보자면 신입 5급 중에서 행정 일반, 행정 농업 분야는 외국어 30점, 직무자격 30점, 자기소개서 적부로 20배수를 선발합니다. 그 외에 기계 등 특수직렬의 경우엔 외국어 20점, 직무자격 40점, 자기소개서 적부로 역시 20배수를 선발하고요. 행정유공, 행정장애 분야는 지원 자격 충족 여부와 함께 자기소개서 적격자 전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입 6급은 외국어 10점, 직무자격 20점, 자기소개서 30점으로 20배수를 선발합니다.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자면 6급의 경우는 지원 자격상 외국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완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류 전형에서 보유 여부 및 점수에 따라 계량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비중은 60점 만점에 10점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력 4급은 직무자격 10점, 직무경력 20점, 직무수행경험서 30점으로 10배수를 선발합니다. 직무수행경험서는 경력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합쳐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어의 경우엔 구간별 점수가 부여되는 평가 항목이고 배점 기준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직무자격은 인정되는 자격증 목록과 배점이 공고문과 함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공고문의 목록에 있는 자격증의 배점 점수를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분야가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자격증은 모든 모집 분야에서 인정을 하고요. 모집 분야가 특별히 기재되어 있는 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만 점수로 인정됩니다. 또한 동일 분야 자격증이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상위 자격증 한 가지만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목은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성격검사 이렇게 3가지입니다. 신입 지원자분들은 서울 소재의 학교에서 3가지 과목 모두 시험을 보셔야 하고요. 경력직의 경우는 직업성격검사 한 과목만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직업성격검사를 응시하지 않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면접 전형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곧 NCS인데요. 평가 과목이 채용 직렬별로 다릅니다. 행정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 이해입니다.
기계 등 특수진열의 경우에는 조직 이해 대신 수리 부문이 들어갑니다. 총 60문항 중 100점 만점이며 필기 전형 점수의 40% 비율로 합산됩니다. 어차피 제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모든 문제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본인만의 노하우를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판단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혹시 틀리면 추가 감점이 있느냐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틀린 문제에 대한 추가 감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지 않고 OMR 카드를 비워놓기보다는 모르더라도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무수행 능력평가는 모집 분야별 전공 지식을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행정 일반의 경우는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의 통합 전공으로 출제됩니다. 행정 농업 역시 농업경제학, 농산물 유통론, 재배학의 통합 전공으로 출제되고요. 기계, 전기, 전산 통계 분야의 경우 각각 공고문에 기재된 출제 과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0문항, 100점 만점이며 필기 전형 점수의 60% 비율로 합산됩니다. 이렇게 필기 전형에서는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선발하게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필기 전형 중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즉 전공 점수는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일부 비중은 1차 면접 합격자 결정 시 반영이 됩니다. 이처럼 완전한 허들식은 아니고요. 필기 점수를 잘 받아두시면 다음 면접 전형에서도 다소 우위를 점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요. 1차 면접은 역량 면접, 즉 1대 다 형태의 면접과 토론 면접 그리고 PT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입 지원자의 경우에는 토론 면접, 경력 지원자는 PT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량 면접은 보통 1인당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토론 면접은 한 조당 5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론 면접은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면접 형태인데요. 관찰형 면접으로 면접위원회 개입 없이 지원자들끼리 토의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4급 경력직이 보는 PT 면접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역량 면접의 비율은 60%, 토론 또는 PT 면접의 비율은 40%로 점수에 반영되고요. 이렇게 1차 면접에서는 1.5배에서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형 절차는 경영진 면접입니다. 태도 및 성품, 조직 적응력, 직원관 등 종합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는 다대다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4단계의 전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시면 12월 15일자로 공사에 입사하시게 되고요. 2, 3주의 교육기간을 거쳐 1월 1일자로 부서에 배치받으시게 됩니다. 부서 배치의 경우 신입사원분들의 전공이나 외국어 성적, 자격증,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제출한 희망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강점과 희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대 가점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인정하는 우대 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이 되고요. 예외로 장애인 및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보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 능력이 우수한 분들을 위해 2개 외국어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서류 10%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공사의 청년 인턴 우수 수료자에게도 서류 10%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후 입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청년 인턴을 먼저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채용 관련 정보는 모두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공사는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 앞으로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제 2부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해 주시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인사팀 채용 담당자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질문하기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인사팀 담당자분께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인재지원부 채용 담당하고 있는 김연주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 안내해드린 것처럼 채용 정보는 여기서 마치고 채용 담당자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20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팀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보니까 그 청년 인턴을 하면은 가점이 좀 크던데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청년 인턴을 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해마다 조금 비율이 편차가 좀 큰 편이기는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몇 명 정도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바뀐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제 수료자 대상으로 이제 원래는 서류 10% 가점을 모두 부여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만 10%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청년 인턴 활동을 좀 더 양질의 활동을 한 분들에게 가점을 드리려고 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뭐 입사자 비율은 일단 그렇기는 하지만 청년 인턴 공사에서 체험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관에서 체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이제 많은 청년 인턴들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공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체험을 해보시고 이제 그다음 지원을 해주시면 이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이제 훨씬 더 어필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저희 공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청년 인턴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럼 현장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라이브로 들어온 질문도 한번 여기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커트라인이 몇 점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까 채용 설명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합격선을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일단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 분야에 한해서는 930에서 950점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 행정 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업 분야의 직무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 외국어 성적은 이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커트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NCS와 전공시험 각각의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험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매년 약간 상이한데요. 지금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바로는 NCS 60문제에 1시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공은 50문제 1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지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평균적으로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시험 과목별 시험 범위를 알고 싶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회계라면 원가 회계, 그리고 재무 회계, 뭐 경영에서는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범위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과목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놓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조금 종종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요. 워낙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의 범위가 넓어서 저도 이제 어느 과목까지 나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 도움이 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아무래도 통합 전공을 보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난이도가 경제학 원론이나 아니면 경영학 원론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원가 회계나 정부 회계나 이런 약간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좀 출제 비중이 낮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이 과목이 방대하다 보니까 좀 원론적인 부분들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해외 근무 관련해서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해외 근무를 위한 최소 근무 연한이나 조건 같은 게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해외 근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사 이제 파견 근무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환 근무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해외 지사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부 TO가 나와야 되고요. 그 내부 TO에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선발이 되어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경쟁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조건 같은 거는 따로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영미권이라고 하죠. 이제 영어를 사용을 하는 좀 인기가 높은 해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수출 본부에서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발탁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필기 시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NCS랑 전공 시험 관련 시험 시간 여쭤봤을 때 이제 그 문제 수에 좀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이 각각 몇 문제씩 출제되는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답변이 가능할까요? 사실 명확하게 이것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비중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뭐 33, 34 이렇게는 아니고요. 경영 경제가 조금 더 비중이 높고 회계학이 좀 비중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관련한 질문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의 전공은 작성해도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블라인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교육을 수강했는지는 이제 전혀 블라인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전공은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이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주셨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직무교육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CS 코드 관련인지 아니면 농업의 경우 농업교육 포털에서 수강한 것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약간 작년 공고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답변해드리기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24년도까지 유지했었던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농업과 관련된 이제 직무 코드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농업과 관련된 직무 뭐 관련된 전공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상관없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기재하셔도 무방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과목을 수강을 했고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해서 이걸 저희 AT에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녹여내는 데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순환근무 관련한 질문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신입의 경우에는 첫 근무지는 본사고 그리고 전국 순환근무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몇 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일단은 인사규정상에서는 저희는 2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는 원칙적으로는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뭐 현실적으로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3년을 주기로 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급을 제외하고는 아마 전부 다 본사 근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의무 근무라는 게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조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고요. 본사에서 이제 보통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 보면 지역본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막 발령을 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희망 부서나 이제 연고지를 많이 고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사가 나주에 있다라고 알고 계신다는데 추후에 AT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사와 AT센터에서의 근무 차이가 궁금하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무 차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이 아마 있겠죠. 지금 AT센터에서 근무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단 근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수만 지금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대부분의 인력이 본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 위치한 11개 지역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은 굉장히 소수라고 볼 수 있겠죠. 서울 뭐 AT센터나 화훼사업센터 그리고 뭐 교육원 경기도 수원 쪽에 위치한 이런 수도권의 아주 작은 이제 사업소들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근무이기는 하나 이제 본인의 연고지와 희망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드린다고는 했는데 그게 서울은 조금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무 차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주요 사업들이 본사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본사에서 주로 담당자들이 이제 키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센터는 조금 이제 주요 사업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AT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나 뭐 수출이나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완전 신입 또는 1년 미만 경력의 지원자의 입사 비율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사실 연마다 조금 상이할 것 같긴 한데요. 추세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인턴의 이제 기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인턴을 경험을 하시고 오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소수 그러니까 뭐 한 10%에서 20% 정도가 이제 완전 대학을 갓 졸업한 경력 없는 신입 직원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점수는 높을수록 가산점이 커지나요? 라고 여쭤주셨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어 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이제 구간마다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배점 기준은 따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용 공고문을 유심히 잘 보시면 어디가 만점인지 대충 추측이 되실 겁니다. 네, 그 정도 수준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경영진 면접과 역량 면접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영진 면접은 인성 면접이라고 하셨는데 역량 면접은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인성 면접은 뭐 이제 태도나 아니면 직업관, 뭐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들어오는 편이라면 이제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쓰신 경력이나 경험이나 뭐 아니면 팀 프로젝트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여부인지와 더불어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뭐 어떤 성과를 이제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공사 현안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경영진 면접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사에 대한 이제 로열티라고 하죠. 저희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지원자인가를 판가름하기 위한 좀 현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를 특히 1차 면접 준비를 하실 때에는 공사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뭐 공사 홈페이지에서 저희 지금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지 공사의 현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는 거를 어필을 해주는 시간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채팅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엄청 구체적인 부분까지 여쭤봤는데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인사팀 담당자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정보 전해주시고 진심 어린 답변 나눠주신 인사팀 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채용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